뭘 망설이세요? 당연히 형사 고소하셔야죠. 형사 고소해서 사기죄만 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12년차 변호사 한창입니다. 연락이 끊겼다. 갚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의사가 있으면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끊었다는 거는 갚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너무나 명백한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연락이 끊겼으니까 상대방의 행방도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방을 확인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압박을 주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 사람을 속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업 목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어요. 사업 목적에 그 돈도 썼어. 근데 사업이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있죠.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사용 목적을 속이지도 않았고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면 줄게 변제할 능력이 그 당시에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옵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라 사기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지만 사기죄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연인 간의 금전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동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 문서를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차용증을 바로 나중에 돈이 갚지 않았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요구한다던가 너는 돈이 없잖아. 그렇다면 누구? 연대 보증을 세운다던가 네가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떤 재산으로 갚을 건데? 라고 해서 담보를 요구하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따지고 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의지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마 사기죄를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고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집행하는 방법. 사실은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또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실질적으로 받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연인 간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도 빌렸지만 사실 주변 친구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좀 다수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사기 범죄의 피해 금액도 크고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를 하실 수는 있어서 변제 능력이 없다. 내 남자친구는 돈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민사보다는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뭘 망설이세요? 당연히 형사 고소하셔야죠. 형사 고소해서 사기죄만 하는 게 아니고 협박죄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런 경우에는 또 협박을 하면서 단순히 뭐 해봐라, 너 가만두지 않을게, 이게 일회성에서 멈추지 않고 수시로 카톡하고 그리고 DM 오고 네 집에 찾아간다, 아니면 네 부모님의 집에 찾아간다, 네 직장에 찾아간다,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협박죄 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죄까지도 되거든요.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하시면은 경찰에서는 임시조치 명령이라고 해서요, 접근 금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접근 금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단순히 나를 만남이나 이런 거를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전화나 메시지 이런 연락까지도 금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빨리 형사 고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소하십시오. 왜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을 때에도 파산 법원에서 이거는 갚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면책 채무가 있는데 그 면책 채무가 아니라 꼭 갚아야 되는 면책이 되지 않은 비면책 채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단순히 돈을 빌린 대여금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거예요. 사실 사기의 피해인 거죠. 사기의 피해 금액이 되게 되면은 비면책 채권,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그 채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형사 고소를 해서 만약 사기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면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이제 지금까지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의 성립이라던가 아니면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연인 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인과 같이 가족 또 가까운 내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이 금전거래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당하셨을 때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